정치 속풀이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속보가 지금 막 전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우고 귀국할 전세기가 원래는 이맘쯤이면 미국을 떠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춰지고 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정오쯤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면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자, 이동훈 수석 대변인께 여쭐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의 미국 잔류를 원해서 가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우리하고 있어 주세요. 이러고 요청을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LG 엔솔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투입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그 어떤 비자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장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97% 공정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IC라고 그죠, 연방기구가 그걸 갖다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들어갔는지 어쨌든 물론 뭐 자기들도 법 집행을 해야 되니까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실들이 좀 구체적으로 백악관에 전달이 되면서 백악관에서 좀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그리고 공장 빨리 지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한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공장이 부자 세월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이번 경우에는 좀 가가지고 그냥 한국에 이제 이 근로자들이 계속 체류하면서 공장 짓는데 질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진작에 그렇죠. 진작에 이런 일이 없어야지. 수갑 채워서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천앵크도 미국에 뭐 특파원으로 계셨죠. 연수생. 하여튼 미국에 연수를 하셨잖아요. 뭐 저도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전공하고 제가 실제로 가본 지역이에요. 여기가 서베나가에 있고 여기에서 430km가 떨어졌다는 곳이 우리 전세기가 지금 가서 대기하고 있는 바로 잭슨빌 공항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혼란과 충격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천앵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동훈 수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게 왜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요청을 좀 적극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건 처음부터 나왔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만약에 미국인이나 미군과 관련된 이슈 같으시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비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 여성입니다. 예. 이 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리무벌, 추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죠. 제가 어떤 뉴스를 접했냐면 어제 제가 또 이 관련된 속보를 우리 채널A 뉴스 동정민 앵커의 그 보도를 또 제가 접했어요. 네. 근데 내용들을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뭐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는 부분이 문제였다. 예. 그 다음에 버스는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왜 빨리 미리 조율이 안 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가야 해결이 되나요? 조현 외교부장을 가지 않더라도 미국 현지에도 우리 외교관들이 많고. 근데 이게 미국 지금 주한 미국 대사 강경화 전 장관 대사가 아그레만을 아직 못 받았어요. 아그레 못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도 지금 9월이에요. 그죠? 예. 곧 이제 한 해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사 대리야. 맞아요. 조셉 윤이야. 예. 한국계예요. 아니 대사 대리 그럼 왜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심을 또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미 관계가 좀 삐그덕한 게 아닌가. 이게 왜 한 라인으로 강훈식 실장이 그냥 전화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네, 네. 수지 와일스한테 네. Hello 수지, yes. What is going on? Is passport? Is Georgia? 이게 왜 좀 하시네요. 확실히 조지아 여기까지가 다예요. 근데 이게 안 되냐 이거죠. 그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일단 우리 정부는 그래서 한국인 일단 사실 거기 얼마나 트라우마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거기 물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고 뭐 식사 이런 것도 다 엉망일 텐데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그 사람들 보고 남으라고 하면 누가 남겠습니까?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공장에 다시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그분들이 무슨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범죄 해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하러 가신 분들인데 구금이 돼가지고 쇠사슬 묶여가지고 예.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보고 계셨던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아주 굴욕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게 진짜 우리가 동맹이 맞나 예. 우방이 맞나 그 미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습하는 과정도 보면은 지금 계속 어제도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기로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연기가 됐대요. 예.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요. 미국 측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일 전쯤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잘 된 것처럼 그림이 그랬죠. 만들어졌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에서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서로 말의 성차만 오고 가고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상으로 너무 친중 이미지, 예. 반미 이미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실컷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들었다 놨다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회담이 잘 된 것처럼 뭐 100점 만점에 예. 120점이다, 뭐 외교 천재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 물밑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서실장하고 뭐 소통 한 라인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작동을 했는지 지금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우방 미국 옛날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무적으로 진짜 문제 없는지 좀 이번 계기로 좀 점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한 4년 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미국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비자로도 저는 이제 또 받아서 받고 또 유학 비자도 받아봤고 예. 다양한 비자, 뭐 방문 비자, 비자란 종류별로 다 받아봤어요. 예, 근데 제가 잘 아는데 미국은 입국할 때 연방 기준이 있고 페더럴 기준이 있고 또 이게 스테이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준에는 저는 이게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 게 불법 이민입니다. 그렇죠. 불법 이민, 일리글 이미그런트거든요. 이거 제일 싫어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은 덩치가 이런 사람이 국경 짜르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못 옵니다. 뭐 이런다고요. 1년에 100만 명 쫓아내겠다면서요. 근데 지금 한 뭐 20만, 추방의 향기가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 정도밖에 차단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급급해서 뭐 하루에 3,000명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지금 불법 이민이 아니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초딩도 코딩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상호 관세부터 뭔가 삐그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도 아시겠습니다만 1시간 동안 뭐 정확하게는 50분이지만은 공개된 정상회담은 하기애했어요. 근데 비공개된 오찬인 캐비넷 룸에서는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과연 어떤 이야기였냐?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종교계에서 시그널이 갔을 거예요. 예.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소리가 오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예요. 캐비넷 룸에서. 물론 뭐 전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 천앵커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계속 파헤치고 있는 뉴스인데 자동차 관세 15% 언제 돼요? 그렇죠. 아직 이거 확정이 안 됐죠. 누가 답변해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9월 20일부터는 할 거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자, 따지고 보면 우리도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을 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했어요. 뭐 급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전성절에 의전서열 2위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의 전성절 행사에 대해서 반미 모임이다.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은 한국대로 그냥 자기들 할 일 하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할 일 할게. 그게 명분이 서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현 장관 안 돌아와도 돼요. 당분간. 저는 미국에 계세요. 있으면서 아그레망도 좀 해결하고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통해서 자동차 관세 15%도 언제 할지
이런 걸 좀 일단락하고 와야 돼요. 예. 그냥 뭐 협의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 아무 소용 없어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사인하고 조현 대사도 조현 장관도 사인하고 루비오도 사인하고 이렇게 하고 와야지 이런 걸 자꾸 어물쩡 불분명하게 넘어가면 이건 우리 어제 채널 A에서도 탐사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예.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인 적도 있었는데 일본이나 뭐 호주 다른 우방 국가는 굉장히 빨리 그것도 아주 최측근 뭐 친척들을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사 임명 작업이 늦어지는 겁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아주 가까운 동맹으로 안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재명 정권의 교체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뭐 오해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갈 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 자기가 어떤 친중 반미 이미지가 있고 측근들도 사실 뭐 반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국무총리부터가 그렇고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부터가 미국 입국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거 다 조야해서 신경 쓰고 있고 정부적으로 다 관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한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면서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젤렌스키처럼만 안 되면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는 뭘 했는지 뭘 이뤘는지 진짜 의문이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들 응유 사태 그리고 그걸 해결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우리 실무자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 루트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첫 번째 미국은 수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굉장히 저도 살아봤고 공부해봤고 또 저는 이제 가투자로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인들을 경험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 일일이 하나를 다 따져요. 예. 미국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굉장히 외교적으로 디플로매틱하게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챙겨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뭔지를 아메리카 포레스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기 때 그 기억나실 거예요. 빅터 차를 임명을 하려다가 그랬죠. 우리 한국의 정서에 부닥쳐서 결국 태평양 사령관을 주한 미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랬죠. 기억나실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빅터차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본인의 의지를 생각할 거예요. 왜? 한국이 중국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미국은 굉장히 협력적이고 뭐 피스메이커 그다음에 뭐 페이스메이커 했으니까 이걸로 다 어떻게 퉁쳐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서 파티할 때 다르고 그 뒤 업무할 때 다른 게 미국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예. 이 부분을 미군이에요. 예. 이걸 명확히 알아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받을 것은 서명을 받고 미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no signature. no signature.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루비오 장관이 됐든 러터닉 장관이 됐든 아니면 요즘 어디로 간지 잘 안 보이는데 스콧 베센트가 됐든 이런 사람들 분명히 해서 자동차 관세 15% 언제 해줄래? 이걸 사인을 받아봐야 돼요. 예.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은요, 진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무슨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성공도 아니고 역대급 성공이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랬죠. 얘기했는데 그런 식의 자화자찬 이제는 이제 안 통합니다.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 자화자찬 좀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100일 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합니다. 오전 중에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가장 궁금해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주실지 두 분에게 먼저 한 번씩 여쭤볼게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는 학점으로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incomplete. incomplete. 예, 아직까지 점수를 주기가 힘들다. 아. 그러니까 뭔가 뭘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수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번 출렁했어요. 예. 그러니까 쭉 한 60%대까지 갔다가 40%대까지 가는 여론조사도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기간, 석 달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출렁거리는 저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좀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incomplete. 아직 점수는 못 주시겠다. 예. 배 소장님. 저는 점수를 좋게 줍니다. 예. 저는 80점. 오, 높게 주셨어요. 높게 주는 이유는 예. 뭐냐면 일단은 지지율이 높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100일간의 상황을 보면 처음 한 달간은 말 그대로 기저효과였어요. 워낙 윤석열 전 정부가 비교하니까 또 반대로만 했잖아요. 예.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정책도 내고 또 외교도 좀 뭔가 이 검토를 해서 또 실용 외교라는 안도 내놓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고공행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지금 30일 시점에서는 고공행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두 달째 되는 시점에 날벼락을 봉변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 사면복권이죠. 예. 근데 사면복권도 보면 여러 청구서가 온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지금 청구서가 엄청 왔어. 예. 막 덕지덕지 지금 뭐 다 붙이지도 못할 정도의 청구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조사는 이것도 수치 이야기하면 또 우리 개월 안 이야기해야 되죠. 되니까 예,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예, 채널 A는 정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아시잖아요. 그죠? 예. 방송을 지금 진행하시니까. 이게 뭐냐? 전광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정기지표 조사를 했던 조사기관의 그 출신 연구원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아. 경기도부터 지금 계속 있어요. 마치 스텔스 같이 외부에 나가서 소리 안 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해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면복권하면 지지율이 한 5% 내려가는데요 한 것도 그런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보고서는 10% 내려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된장말이 사진이 나올 줄 몰랐거든. 근데 이제 된장죽. 죽이에요. 드셔보셨고. 우땡땡.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광판을 본다는 이야기는 전광판 봐야 됩니다.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뼈아프게 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분은 전광판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전광판 안 봅니다. 했단 말이에요.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뭐 누구니까 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판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제 소신. 네. 제가 소신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봐요.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 전광판을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100일이니까 앞으로 이게 1000일 될 때까지 500일 1000일 될 때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국합 배드캅에서 국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감한 거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채널 A 보도에 나오죠. 대통령은 적답을 회피했습니다. 아,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러죠. 마늘 쑥을 먹으면서 100일이 될 것도 아닌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비슷하다.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우리 천부국장이 다 좋은데 리액션이 조금만 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데 다 적답을 피하잖아요. 왜냐면 민감한 건 다 피해.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은 배드캅 역할은 정청래 대표한테 던져넣어서 지지율 이건 추세만 추세 이야기하는 거는 조사 개요를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은 내려오잖아. 이게 전형적인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어떤 기자회견의 내용이 나올지는 뻔해요. 근데 중요한 건 500일, 1000일, 1300일 될 때까지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뭐 지지율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들한테 요구하는 항목들이 이제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 가지고 예, 요구하는 예. 대통령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을 좀 잘하는 능력 이런 걸 높이 사는 대통령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MB 같은 경우에 그런 후자의 경우였고 예. 뭐 박근혜, 문재인 같은 경우에 전자의 경우였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는 국민들이 도덕은 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기준은 이미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뭐냐? 일을 좀 잘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라는 거는 결국은 실용적으로 잘해라는 거거든요. 경제 그러니까 살리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초반에 좀 높았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를 했어요. 취임사에서부터 통합과 실용을 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그런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쭉 내려간 건 뭐냐면은 그 사면 복권하면서 뭔가 이념형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실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뭔가 실용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올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취임사에 나온 대로 실용과 통합만 명심하고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아, 있고, 그렇죠. 또 소비 쿠폰도 이제 2차 혹시 2차 발급 대상이세요? 아,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민감한 질문을 물어보면 뭐가 민감해요? 저는 뭐 바닥이죠. 에이, 경제 상황이. 바닥이라고요? 네, 네. 방송 출연료로 엄청 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니, 나갈래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게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뭐 미국도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예.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오늘 대통령 이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기존대로 가겠다, 양도소득세. 이게 이른바 금상첨화로 돼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민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 봉투법인데 빨간 봉투법인데 파란 봉투법도 뭐냐면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럼 노동자의 권익이 더 필요하면 뭐 노동법 2조가 됐든 3조가 됐든 바꾸라 이거죠. 예.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도 그렇고 대통령도 응답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위와 점거로 인해서 생긴 그 기업의 막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그는 남는 문제잖아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적법한 장소에서 시위를 하게 하거나 점거를 못하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요. 그래 기업이 손해를 예.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손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적답을 회피하는 까지는 좋지만 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도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지지율과, 왜냐하면 지금은 적답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500일 되고 600일 되고 1000일 되면 분명한 답변이 대통령한테 되면 점점 지지율이라는 게 은행 잔고처럼 빠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그런 공감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오늘 이제 대통령 혹시 이제 예전에 기자를 하셨으니까 내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딱 하나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 100일 동안에 어떤 관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저는 명청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권의 어떤 지금 상황들을 관통한 키워드가 명청 전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일단 여쭤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용하고 강조한 게 통합이에요. 통합. 예. 통합을 늘 어느 대통령이나 사실은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금 통합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 전임자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통합과는 은하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부터 갈라지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서로 양진영으로 갈라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걸 갖다가 당내 강경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어긋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서로 악수도 안 한다는 예. 사람들을 불러다가 악수시키는 장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바로 다음날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정청래 대표가 국회 나가가지고 내란 세력 이러면서 26번. 네,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날은 또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반격하고 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여야를 갖다가 좀 통합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내 강경파,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이해를만 봤을 때는 강경파들 등에 올라타가지고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서 당권 또 잡아가지고 다음에 공천하고.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 뭐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 제어를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의 승패가 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청 교체기, 그러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당의 대표, 워낙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각될 수는 있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인데 그렇죠. 갑자기 당대표 이름이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지지자들한테 환호를 받는다고 하고 또 어디 뭐 유튜브에 나가서 정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썩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뭘 노리는 걸까? 이게 의심쩍은 거예요.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요. 목표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자꾸 보도되는 것도 임기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거슬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뒤에는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마치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도 내가 좀 밀리나? 예.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진짜 갈등일까? 찐갈일까? 찐갈이 아닌 것 같아요. 짜고 치는 뭐다 뭐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 대련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갈등이면 앞으로 이 갈등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연설 내용에는 명비어천가예요.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내란 세력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 하니까 누가 들어오시네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이럴수록 대통령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은 대통령. 그러니까 험하고 어렵고 또 해야 될 일은 바로 정청래 대표한테 가는 몫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 대통령은 요리를 하고 설거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셈이 되는데 그 역할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요리하고 있으면 설거지가 안 돼. 두 사람 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요리가 안 돼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행크 같은 경우에 지금 100일도 안 된 대통령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다? 놔두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위의 차이다. 그 왜 중앙일보 보도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에서. 예. 근데 보면 그걸 텍스트로만 읽어도 음. 깊은 어떤 그 화가 남이 느껴질 정도의 워딩이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야생마를 야생마대로 그대로 이렇게 싸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시간을 두고 길들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 야생마에게도 마늘과 쑥을 먹이겠죠. 마늘과 쑥을 먹어야 돼. 예. 마늘과 쑥을 장동혁 대표가 먹는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다들 동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또 어떤 획일화해가지고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 뒤에 왜 기념우표에는 박찬대만 나왔어? 그 뒤에 뭐 김어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아직 좀 섣부르다.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더 없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이걸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죠?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로가 우리 친구 아이가 예.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뭐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품겠다. 조경태 후보도 같이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떤 언론인한테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아니다. 나 한동훈 같은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게 진심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강경파라는 호랑이 등에 엎여가지고 사실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거기에 엎여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진짜 국정,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약속되는
좋다 보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죠. 장동혁 대표도 호랑이들 옆에 가지고 강경파 등에 옆에 가지고 이렇게 대표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수의 어떤 강경파들만 봐가지고 당을 끌고 가가지고는 전체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달래면서 강경파도 달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는 이런 것 같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네. 이런 뭐랄까요 얼굴을 좀 낯을 좀 바꾸는 병검술 정치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도 중도 쪽으로 좀 좌클릭하면서 당을 끌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저 짧게 한 말씀. 네. 지금 또 친구 각격태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 아이가, 깐부 아이가 아침부터 막 시아프라 막.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로서의 고민은 어떤 선거에서 될 때는 이념이 중요해요. 제가 항상 3P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야 강성이라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어디 중에서는 안 돼. 어물정에서는 표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톤이 달라져. 장동혁 의원이 예전에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는 장동혁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당대회 나오니까 마늘과 쑥을 먹었어. 제가 바로 이것을 개혁을 해버리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념이나 피플,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배척해야 된다. 누구는 빨아들여야 된다. 이런 데 되는데 일단 되고 나면 이걸로 지지율을 못 올려요. 지지율을 올리면 팔러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민생경제협의체 또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팔러시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장동혁 대표의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년 지방선거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속풀이 오늘 두 분과 처음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정이죠? 노은지 앵커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타기 때문에. 마음을 놓은 지가 오래됐네. 네. 예, 지금까지 이동훈 계약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